2014년도에는 그냥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면서 지문을 줬습니다. 지문을 줬는데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진단에 관련되는 지문이 4개가 나왔습니다. 기억 지문은 건강진단 실시에 있어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출제됐던 그 2013년도 문제의 그 지문이 틀렸지 않습니까? 그죠? 틀렸는데 2014년도에는 똑같이 나오면서 지문을 바르게 설명한 내용을 지문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이라든지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하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서 이게 맞는 거고요. 니은의 그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 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 건강 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된다. 실시 주기 단축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분의 1로 단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 건강 진단 기관에 대해서 이제 띄어서 설명합니다. 특수 건강 진단 기관은 근로자에 대해서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맞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그 2014년도에 같은 문제가 출제되면서 앞에 있던 문제에서는 그 지문을 똑같은 지문을 60일이라고 줬어요. 60일 조가 틀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옳지 않는 답이 됐는데 그 뒷부분에 나온 또 똑같은 문제에서 지문을 또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문을 넣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앞뒤 문제를 잘 봐도 풀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두 문제 다 틀려지는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30일 이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은 두 문제 다 답을 못 고르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겁니다. 리을의 지문은 그 타법에 의해서 그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언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지문 4개가 다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도 건강진단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각각의 건강진단 종류와 뭐 시간 또 수료 보존 기간을 설명하면서 괄호를 넣고 그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들을 찾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는 지문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출제된 그 괄호 안에 내용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찾으라는 겁니다. 한번 지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또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누가 합니까? 보건관리자라고 했잖아요. 보건관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보건관리자나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시건강진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시건강진단이고 노동부 장관이 명을 해서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노동부 장관이 명을 해서 하는 것은 임시건강진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보건관리자가 건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사업주가 실시하기 때문에 수시건강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지문은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장소의 변경이나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또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 설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 야간근로를 용어를 또 어떤 게 야간근로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시간을 말한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에 주어진 것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이 두 개 조항이 좋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4시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래서 10시부터 6시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세 번째 지문에 보면은 이제
건강진단에서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라든지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5년간은 맞는데 또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이게 이제 발암성 물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이것은 발암성 물질입니다.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30년을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30년이다. 왜 발암성 물질을 관련되는 것을 30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발암성 물질은 장기간의 그 잠복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30년을 보관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017년에 출제된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옳은 것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4개 지문은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 그랬습니까? 틀리는 것들은 우리 법령집이나 관련 자료를 별표라든지 고시를 갖다 놓고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어느 부분이 틀리는지를.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했으니까 옳은 것은 뭐 그대로 읽어보면 되고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강진단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류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 나온 게 일반 건강진단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특수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특수 건강진단에 같이 나왔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배치 전, 그죠? 배치 전 건강진단하고 수시 건강진단이 같이 나와서 공부를 했죠. 그랬고, 또 임시 건강진단이 다른 조항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제 명하는 걸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채용시 건강진단 한 이 부분이 이제 건강진단 종류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번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을 포함해서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야간 작업 근로자는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자,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항목 중에 야간 작업에 관련되는 2가지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가 지금 설명드린 지문 이겁니다. 밤 12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 작업을 합니다. 연속 작업을 합니다. 앞에 시간을 포함하든지 뒷부분 포함하든지 하여튼 이 12시부터 5시간까지의 5시간 작업을 포함해서 전체 작업이 8시간 되는 것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야간 작업 수행자도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그 시간 중에서 작업을 월 평균 이거는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사람도 야간 작업에 해당되는 특수 건강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야간 작업은 2가지 종류가 있다.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3번은 이제 그 벤젠입니다.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 후 여기서 3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 이 별표에 보면은 그 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2개월.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 건강 진단을 받고 그 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벤젠이 위에 이제 종류별로 우리 그 별표에서 주어지는 기간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뭐 다 또 외우지는 못하는데 뭐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이거는 우리 별표에서 보면은 2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월. 4번 질문입니다. 4번 질문은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고 9개월이 지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조건에 9개월이 지나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그 자료를 갖고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9개월 했기 때문에 틀린다. 6개월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5번 문제는 그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서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애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주가 하는 것은 수시건강진단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임시건강진단 아니다. 이건 수시건강진단이다. 이건 뭐 사업주가 하는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임시건강진단은 지방 노동관서의장입니다.
관서의 장애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명령에 의해서. 이게 이제 수시하고 임시건강진단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 중에도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그 건강진단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그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설명을 했고, 2번에는 그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그 결과 통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하냐? 결과 통지는 근로자한테도 해야 되고요, 사업주에 되고 노동부 장관 이 세 군데 결과 통지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라든지 사업주라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는데 각각 저에게는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까지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사업주는 그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공개할 수 있다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없으면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4번은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노동부 장관이 제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실시해야 되고요. 사업주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2019년도 출제된 문제는 또 그 관로 속에 넣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 수치입니다. 수치가 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죠? 자, 지문을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이상으로 자국 공장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해서 유해인자별로 특수 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로 단축하냐? 2분의 1로 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축하는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2분의 1밖에 없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이 나오면 2분의 1이라 쉽게 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두 번째 질문은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 그 결과를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고 진단 실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느냐.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근로자든지 사업주든지 노동부에 통보할 때 결과 보고를 할 때는 30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문을 보면은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 해당 작업 배치 전에 배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그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지문은 이게 9개월이 나와가지고 제가 고쳐줬죠. 그죠? 틀린다고. 근데 6개월이 맞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그 건강진단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건강진단에 관련한 문제를 여러 개 이제 같이 봤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보면은 거의 숫자적인 그 수치를 주면서 맞나 틀리나를 많이 따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